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직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실종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그들을 찾아내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아직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무척 안타깝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자 약사로서 팽목항 봉사약국에 가서 하룻밤을 새우며 야간 약사 활동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의료진과 심리치료사를 파견하는 등 열심히 활동을 했고, 또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약사회에서는 무료 봉사약국을 2달 넘게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그동안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인한 무수한 논란과 전 국민적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 의료계의 투자 활성화 정책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서명 숫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의료민영화 영유화를 반대하는 수백 개의 단체가 모인 범국민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보건의료 노조에서는 경고 파업을 한 차례 했었고, 앞으로 의료계 전체로 이러한 파업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대로 밀어붙일 건가요? 말씀하시는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또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몇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의료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민영화는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의료는 항상 비영리의 원칙을 항상 고수할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 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마치 양쪽 주머니가 있는데 한 주머니로는 전혀 돈을 챙기지 않고 다른 한 주머니로는 돈을 마음껏 챙기겠다. 그래놓고 한 사람의 몸에 있는 두 개의 주머니인데 그것이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대 사업 확대, 그리고 영리 다법인 허용, 법인 약국 허용, 또 의료기관 의료기관 합병 허용 이런 것들을 전부 의료 민영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방금 얘기한 그러한 조치는 다 하면서 다만 이것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과 그리고 가이드라인으로 영리다법인을 허용하는 이러한 처사는 바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세월호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모든 의학단체, 보건의료 노동자, 또 시민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의 폐해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의료법인의 운영이 힘들면 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가 보전이 안 된다. 이것이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그럼 원가 보전이 정말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정말 사회적으로 공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원가 보전이 안 되면 원가 보전 해줘야죠.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하라는 대로 적정한 진료를 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병원을 운영했을 때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전국민 의료보험과 강제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는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병원이 알아서 다른 식으로 돈을 벌어라. 방법을 마련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의료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 기가 막힌 것은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러한 조치들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월 30일이 보궐선거인데요.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려고 아마 보궐선거를 또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7월 20일 입법예고라고 하지만 아마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서도 아마 7월 30일 이전에는 발표하지 않으실 거죠? 의원님,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치적 일정하고는 무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일정과 딱 맞춰서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마 7월 30일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러한 조치들을 실제로 현실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앞으로 7.30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뭐 다음 보궐선거가 어떻게 될지 또 어쨌든 정식 총선까지는 아직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이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보입니다. 장관께서는 어쨌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실 거죠? 발언 기회를 좀 주시면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소신 행동을 하지 않으실 거죠? 제가 말씀을 좀 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어떻게? 예, 만약에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조치들을 계속 하신다면 장관 퇴진운동에 돌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을 좀. 말씀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부대 사업의 확대라든가 자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지만 현재도 병원인 편의점이나 주차장이나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병원이 지금 영리법원이냐 병원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부대 사업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더 생겼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의료관광이라든가 편의시설 증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지요. 의료의 비영리 원칙이라든가 공공성을 훼손하자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원의 이 어떤 수익 경영상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아까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개인 의원들 또 대형 병원들은 다 자유롭게 이런 부대 사업을 하고 법인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그 중소병원들만이 지금 의료법인으로 해서 제약을 받고 있고 이렇게 되고 또 아시겠지만 중소병원들이 가장 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에 대해서 어떠한 경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